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클리블랜드는 호수 위에 위치한 숲의 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집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여성 3명을 납치했습니다. 악마는 아리엘 카스트로이며 1960년 카리브해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교 졸업 후 여러 곳에 알바로 일했으나 31세에 스쿨버스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쿨버스 운전사라는 직업 외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며 클리블랜드 최고의 베이스 연주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2003년 그의 밴드는 두 번째 희생자인 아만다 베리를 납치한 직후 폭스 A 모닝쇼에 출연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마이크 앞에 선 아리엘이 TV 속 관객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을 때 2명의 젊은 여성이 묶이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채 어두운 지하실에서 공포와 불안 속에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내였습니다. 1980년 당시 20세였던 아리엘은 닐다라는 17세 여성이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닐다의 가족도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며 그녀가 16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재능 있고 인기 많은 아리엘은 닐다의 외모를 칭찬하며 자신의 공연에 초대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아리엘에게 닐다는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신은 듯한 행복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1981년에 장남 앤서니가 태어났지만 닐다에 대한 아리엘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닐다에게 자신이 승인한 장소에서만 쇼핑하고 자신이 선택한 TV 프로그램만 시청하며 보수적인 옷을 입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머물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리엘의 폭력적인 행동은 멍이 들거나 뼈가 부러지는 폭력이 점점 심해졌고 닐다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92년에 아리엘은 악마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이 집에는 그를 방해할 사람이 없으며 밴드 멤버들과 연습을 하기 위해 지하실에 두꺼운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집이 완성되자 누구도 지하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닐다는 장남 앤서니 외에 두 딸 앤지와 에밀리를 더 낳았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아리엘은 아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유산을 유도하기 위해 닐다의 복부를 3개 찾습니다. 그러나 태아는 살아남아 아리엘의 막내딸 아들렌이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아리엘은 출산 후 닐다를 계단에서 일부러 밀어버려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몇 주 후 갑작스런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악성 종양으로 뇌혈전 진단을 받고 두개골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1993년 12월 26일 닐다가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아리엘은 그녀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죽었으면 하는 행동이었으며 인간이 아니라 악마가 분명합니다. 닐다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엘은 2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닐다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말을 하면 그녀와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닐다는 겁에 질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었다고 주장하자 아리엘의 기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닐다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가정폭력의 진실을 알고 있지만 닐다의 허락 없이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닐다와 아리엘은 15년 동안 함께 살며 4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되었으며 몸의 뼈가 거의 한 번씩 부러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고 있으나 나이는 고작 32세였습니다. 닐다가 병원에서 퇴원한 몇 주 후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리엘은 아내와 아이들의 사라짐에도 무관심했으며 1년 후 닐다가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1997년 아리엘은 자녀 면회권을 박탈당했으며 닐다는 4자녀의 양육권을 받았지만 아리엘은 닐다를 괴롭히며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인디애나로 이주한 닐다는 마침내 아리엘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29일 닐다는 뇌종양 합병증으로 인디애나에서 48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아리엘은 가족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서 훔친 자재를 사용하여 악마의 집을 개조했습니다. 그는 곳곳에 보안 경보기를 설치하고 사각지대에 거울을 배치해 집안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 미셸 라이트는 1981년 4월 23일에 태어났으며 실종 당시 21세였습니다. 미셸은 가난과 폭력이 만연한 가정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미셸의 가장 큰 취미는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 집에서 계속되는 소음과 욕설 그리고 깨진 병소리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셸은 15세 때 한동안 가출해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 가서 구호급식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미셸은 고등학교 때 임신을 했으며 18세에 자퇴하고 아들 조이를 낳았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엄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키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셸은 어머니 집에서 살아야 했으나 이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으나 그가 술에 취해 조이의 다리를 너무 세게 움켜잡아 아기의 슬개골을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복지부는 미셸이 아들을 키울 수 없다고 조이를 위탁가정에 양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기관은 2002년 8월 22일 미셸에게 양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사와 만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 미셸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편의점에 길을 물었을 때 아리엘이 있었습니다. 미셸의 키가 140cm로 작은 외모를 보고 아리엘은 15세 정도로 생각하여 복지센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셸은 같은 학교에 다녔던 에밀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로 가는 길에 아리엘은 갓 태어난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집에 가야 한다며 미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미셸의 아들 조이에게 강아지를 무료로 준다고 유혹하며 미셸이 집에 들어오자 감금시켰습니다. 미셸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실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미셸의 가족도 미셸이 조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가출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미셸이 실종된 지 15개월 후 FBI도 미셸을 실종자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 미셸은 악마의 집에 갇혀 있었고 그녀가 구출될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의 두 번째 납치 사건은 2003년 4월 21일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아만다 베리로 1986년 4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7세 생일 전날에 납치되었습니다. 아만다는 가족의 많은 사랑을 받는 막내딸로 언니 베스가 있습니다. 아만다의 부모는 이혼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실종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 텔로는 아만다에게 운전을 가르치고 쉐보레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2003년 4월 21일 아만다는 집과 몇 블럭 떨어진 버거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리엘의 큰 아들 앤서니와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아리엘은 한동안 그녀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날 근무가 끝날 무렵 아만다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아리엘은 아만다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는 아리엘의 아들 앤서니를 잘 알고 딸 앤지도 같은 반 친구였기 때문에 의심 없이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언니 베스에게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위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셸과 달리 아만다의 가족은 연락이 두절되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클리블랜드에서는 유명해졌습니다. 경찰과 FBI도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만다가 실종된 후 그녀의 어머니 루바나는 클리블랜드의 모든 지역을 다니며 블록마다 아만다의 실종을 알리는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아만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매년 준비하고 딸의 침대에 앉아 아만다의 사진을 가슴에 붙인 채 수시로 경찰과 언론에 독촉을 했습니다. 아만다가 실종되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 루바나는 깊게 상심하며 안타깝게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2004년 4월 2일 1990년에 태어나 실종 당시 겨우 14세였던 세 번째 소녀 지나 드지저스를 납치했습니다. 지나는 아리엘의 막내딸 아를렌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리엘도 지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리엘과 지나 아버지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밴드 리더는 지나의 삼촌입니다. 4월 2일 오후 3시 지나와 아리엘의 딸 아를렌과 학교에서 집으로 가다가 헤어지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때 차가 멈추자 지나는 차에 탄 남자가 친구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나는 그를 믿고 아리엘의 차에 탔습니다. 지나가 사라진 후 아리엘은 실종 전단지를 함께 붙이며 지나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회에도 함께 했으며 지나의 어머니를 위로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지역과 시점도 비슷하다며 지나의 실종을 아만다 사건과 연관지었습니다. FBI는 용의자를 라틴계 출신이며 25에서 35세, 키 5피트 10인치, 몸무게 165에서 185파운드, 갈색 눈, 턱 수염과 얇은 수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엘의 실제 키는 5피트 7인치, 179파운드, 갈색 눈과 수염으로 45세이며 몽타주와 비슷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이때 쓰는 말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앱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나 히치하이킹이 꽤 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리엘은 새소녀가 믿을 수 있었던 친구나 동급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리엘의 범죄는 즉흥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리엘을 의심하거나 용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은 경찰 수사를 넘어선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와 스쿨버스 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아리엘은 그녀들을 강간한 후 재갈을 물리고 방음이 되는 지하실에 묶어 가두고 오토바이 헬멧을 씌웠습니다. 3일 동안 소녀들의 의지를 악화시키기 위해 묶어놓고 식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복종하게 만들어 하루 한 끼의 식사와 일주일에 2번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가장 싼 패스트푸드나 먹다 남은 음식만 먹었으며 낡은 옷과 비워지지 않는 플라스틱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신적 고문을 가했으며 집을 나가는 척 했다가 갑자기 돌아와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는 아만다와 지나의 가족들의 실종자 전단지를 침대에 붙여놓고
실종 뉴스를 보게 하며 납치 기념일을 축하하도록 했습니다. 찾는 가족이 없는 미셸에게는 계속 자극하고 조롱과 학대를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서로 대화하도록 허용했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것을 두렵게 하기 위해 게임을 시키고 너무 친해지면 이간질시키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세 소녀 중 미셸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당했고 아리엘의 샌드백 신세였습니다. 그녀는 5번을 임신했으며 그때마다 유산할 때까지 심하게 구타와 심리적 고문도 당했습니다. 심지어 2 소녀를 쇠뇌하여 미셸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소녀의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미셸은 가장 많은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리엘이 미셸을 싫어하는 이유는 140cm의 작은 그녀가 길들일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구타를 당해도 겁없이 욕을 하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리엘은 더 대담해져 집마당에서 강간을 했으며 일부 이웃은 마당에 여성이 묶인 것을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웃들에 따르면 첫째, 지하실의 방음이 매우 잘 되어 있었고 둘째, 아리엘은 이웃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으며 셋째, 아리엘은 항상 집에서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틀어 3명의 목소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유일한 기록은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며 경찰은 무의미한 조치뿐이었습니다. 2006년 초 아만다가 임신을 하자 아리엘은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셸에게 아만다를 보살피라고 명령하고 아기가 살아남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기가 2006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아 미셸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아기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기쁨과 행복을 의미하는 독일 이름 조슬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기의 옷은 3명의 낡은 옷을 재단하여 만들게 했습니다. 조슬린이 4살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는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아만다에게는 할머니라고 시켰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만다는 26세, 미셸은 32세, 진아는 2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5월 6일 아리엘은 2 형제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이때 아만다는 조슬린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대문은 잠겨 있지만 내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만다는 창문 밖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리엘이 예전처럼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아만다는 자물쇠를 열지 못했지만 밖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힘껏 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아만다의 목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리게 되고 앙헬 코르데로라는 청년이 달려왔지만 그는 물러나며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찰스 램지는 거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아만다의 비명소리를 듣고 반쯤 먹은 버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못이 박혀있는 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램지는 문을 발로 차고 부셔버려 아만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는 램지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램지의 휴대전화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만다와 조슬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램지는 아만다가 직접 전화를 걸기를 원했지만 10년 동안 감금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자 램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묶여있던 미셸과 진아도 구출했습니다. 세 여성과 조슬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들은 10여 년 동안 햇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만다의 73세 할아버지 텔로는 쇠볼의 차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녀가 살아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리엘은 그의 두 형제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두 형제도 공모자로 의심했지만 이들의 의혹은 풀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아만다와 지나 가족들의 재회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간호사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의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만다에게 어떻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납치 기념일마다 아리엘이 실종 뉴스를 보도록 강요하며 고문하고 학대했으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포기할 수 없었다고 아만다는 말했습니다. 미셸은 장기간의 구타로 얼굴이 심하게 변형되고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게 구조되었다면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힘든 시기였으나 두 가지 생각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하나는 아들 조이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엘을 법정에서 만나 11년의 학대와 고문을 이제는 아리엘에게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여성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12일 강간 446건, 일반 성폭행 7건, 폭력 폭행 6건, 아동학대 3건, 살인 2건의 범죄로 아리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인 2건은 미셸이 임신했을 때 폭행하여 강제로 낙태시킨 혐의입니다. 그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합리화, 자기애적, 오만함, 우스꽝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월 26일 아리엘은 가석방 없는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악마의 집도 정부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미셸은 법정에 와서 아리엘을 만나 한마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11년을 앗아갔습니다. 11년 동안 나는 지옥에 있었고 이제 당신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나는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지만 당신은 지금부터 고난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뒤 2013년 9월 3일 저녁 아리엘은 감방에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하지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몸에는 100개가 넘는 상처가 있었으며 수감자들도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구조된 미셸은 자신의 이름을 릴리 로즈리로 바꾸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 몸에 아름다운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의 아들 조이는 좋은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그녀에게 조이의 사진을 보내고 그의 성장을 이야기했지만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미셸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2권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미셸은 2015년 5월 6일 결혼하였으며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아만다는 클리블랜드의 WJW TV 방송국 오하이오 북동부의 실종자 뉴스 앵커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지나는 실종 아동과 그 가족을 돕는 클리블랜드 미싱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년을 고문과 학대 속에 견뎌온 3명의 여성에게 앞날에 행복과 못다한 꿈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며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